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 오프라 해가지고 그 시절에 시간이 멈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나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지난번 2022년 영화도 나왔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 그 영화도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와이프죠. 전 와이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와이프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10대 때 만났다고 합니다. 14살. 그러니까 15,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중3? 이 정도 나이에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영화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자, 제목이요. 그래서 More than a teenage dre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만났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10대의 그런 꿈 이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with a quietly extraordinary 프리실리카.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이제 프레슬리가 되겠죠. 이 프리실리카라는 아주 독특한 조용한 그런 이름. 이것을 이제 코플라라는 그 감독, 여자 감독이 마인이란 말은 이제 광부가 뭐 금을 캐는 그런 캐는 것이죠. The inner life of the girl. 이 소녀의 그 내면의 그런 인생을 한번 팠다는 것이죠. 캤다는 것이죠. 이 소녀는 who fell for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와 이제 사랑에 빠졌던 이 10대 소녀의 그런 내면을 한번 파본 영화가 이제 이번 나온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군지 모르실까봐 잠깐 정리를 간단히 하면 35년생이에요. 7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2세에 약물 과다로 죽었다고 하죠. 로큰롤 황제라는 아이콘과 또 20세기 문화적 아이콘, 문화 아이콘을 대표한다.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매년 뭐 4천만 달러의 그런 그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 음반이죠. 외모는 외모, 가창력, 또 현란한 무대, 또 개다리춤 이런 걸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정장 차림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 충격이었죠. 그 당시 인기가 이제 만나는 여자만 1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죽기 전에는 뭐 한 8개월 동안에 뭐 9,000개의 알약을 복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73kg에서 117kg로 살이 찌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자,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독일로 군대 생활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외로웠다고 하죠. 원래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큰형이 죽게 되고 배에서 사살하게 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잘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제 독일로 군대 생활을 가면서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공군 장교의 딸이 이제 그 당시 9학년, 중3 나이, 한 15세, 14세, 한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10살 차이인데 이분이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살 때 67년도에 결혼을 했고, 5년 뒤에, 73년도에 이혼을 했고, 그 뒤에 4년 뒤에 이제 42세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게 되죠. 자, 이혼했던 것은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그 스타다 보니까 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질 않겠죠. 그리고 이미 또 사귀는 여자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딸을 낳았죠. 이 딸이 또 올해 54세인데 2023년 1월 달 올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아픔이 또 있네요. 자,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had an intense experience? intense,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경험? fall madly in love, fall in love, 아주 madly, 아주 미치게, 아주 미칠 정도로 사랑에 빠진 적이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말이죠. 지금 누굴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 와이프가 되는 이 10대 소녀의 지금 사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강력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only to look back. 회고해 본다면 이 몇 년을 feel 마치 뭘 느끼냐면 it had happened to a different person. 다른 사람에게 happen to 발생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근데 그 사람은 who had walked through 걸어왔다는 거죠. a stream 꿈을 통해서. 그리고 survive it 그래서 살아남아서 get to the self you were destined to become. 자, be destined to 네가 운명이 되어질 그 자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운명적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that's the feeling. 그래서 이 감정을 이제 코플라 감독이 이제 잡았다는 거죠. 그녀의 그 조용하면서 독특한
그런 프리실라라는 그 여자의 내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책은요, 어댑트란 말은 거기서 각색하다 이런 뜻이죠. 각색. 그 영화라는 것이 소설이나 이런 책에서 각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adapted from 하면 각색했다 이런 뜻이죠. The story. 근데 그 이야기는 told by 프리실리카 프레슬리가 그녀의 캔디드, 솔직하면서도 무빙, 감동적인 1985년대 Memoir Elvis and Me라는 이 책이 있죠. 이 자서전에서 이제 그 캡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따가지고 그녀의 내면을 이제 잡아온 것이죠. 자, 소피아 카르미나 코플라는 누구냐면 현 71년생입니다. 52세고요. 뉴욕주 출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고 학력 캘리포니아 예술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의 아버지가 유명해요. 여러분 아시죠? 가드파더라는 대부라는 영화, 또 지옥의 묵시록 감독의 딸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감독의 딸이기 때문에 이 코플라라는 그 딸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유명한 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have to survive our teenage dream. 어쩌면 우리는 10대의 그런 꿈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the things we want at age 14. 그러니까 14살 때의 그런 그 나이가 rarely 거의 the best for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보면은 the best 최고의 것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14살 정도 나이면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얻지는 못할 나이인데 luckily 다행스럽게도 또 우리들 대부분은 don't get them 그런 꿈들을 달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달성을 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영화 한 장면을 캡처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티네이지 프리시클라 프레슬리는 얻었습니다. 뭘? What she yearned for. yearn for 하면은 long for,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프리시카는 invite us to walk side by side with her.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이 영화에서 이제 side by side, 나란히 걷도록 했다는 거죠. 그녀와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그녀와 함께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나란히 걸으면서 그렇지만 not so,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we can ultimately, 우리는 결국 be punished. 벌을 받습니다. By the fallacy of her dream. 그녀의 꿈의 오류죠. 잘못된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벌을 받지만요. Rather, 그러기보다는 이것은 story about deep, 깊고 cavern-like loneliness다. 그러니까 캐번이란 말이 큰 동굴이잖아요. 이게 동굴에서 혼자 있는 느낌? 외로운. 이게 굉장히 스타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도 남편은 옛날 스케줄 때문에 바쁘고 자기를 이제 소홀히 하고 또 만나는 여자가 또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how one person responding to the loneliness.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both an adventure 그런 모험과 destiny 운명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자신도 외로웠고 또 이 와이프인 프리슬리도 외로웠다. 10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so much of being a teenage girl.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10대 소녀들은 just waiting for your chance to be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story of one who refused to wait. 그렇게 기다리는 걸 거부한 어떤 소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운명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녀는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리실라 앤 프레슬리는 미국의 배우이면서 지금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했던 이유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뒤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 엔터프라이즈 공동 창립자이자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수입만 해도 4천만 달러가 들어온다고 하죠. 45년생입니다. 78세예요. 배우자는 아까 말했듯이 67년에서 7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6년 정도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가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올해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이 누구야? 마이클 잭슨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보면 손주가 있죠. 라일리 키오. 라일리 키오도 배우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배우 집안인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인데 에필로그. 에필로그란 말이 이제 이 책의 후기죠. 결말이 되겠습니다. 에필로그. To her memoir. 그녀의 그 자서전의 그 마지막에는 which was so co-written by 산드라 헤론과 같이 썼는데 이 책은
Priscilla noted with dismay. dismay라는 말은 어이없음, 뭐 기가 막힘. 기가 막히게도 noted that 뭐라고 썼냐면 so many books about her late ex-husband. late ex라는 말은 고인이죠. late. 그 죽은 전 남편, 즉 엘비스 프레슬리가 had focus on his temper tantrum. temper란 말은 기질, 성질이란 뜻이고요. tantrum은 그 때, 투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욱하는 그런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런 텐트럼, 그런 투정 같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책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드러그 어뷰스라든가, 이게 마약, 그런 약물 과용이라든지 중독, 또는 그의 그 various 다양한 그런 그 익센트리란 말은 센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좀 별난 이런 뜻이죠. 중심에서 벗어났다. 이런 기행. 그러니까 이 자서전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늘 생각나는 그런 별난 행동, 기이한 거, 그다음에 약물, 성질 내는 거, 뭐 이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이런 거에 실망했기 때문에 디스메이, 실망했기 때문에 자서전을 이제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write about love. 그래서 사랑과 precious, 소중한, 그다음에 wonderful moment, 중요한 순간들, 그리고 feel with grief, 어떤 실망감과 disappointment, 실망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어떤 순간들을 이제 썼다는 것이죠, 자서전에. 그것은 man's triumph,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승리와 defeat, 패배, 이런 것도 썼고요. much of it with a child woman. child woman이라는 것은 아까 10대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면에, 그의 옆에는 10대 여자가 있었다는 그 상당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feeling and experiencing his pain. 그러면서 엘비스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그들이 하나인 것처럼 경험했던 느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살쪄 있는 모습 나와 있잖아요. 아까 115kg으로 말년에 살이 쪄가지고 약물 과용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들도 만났던 장면이 또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랬지만 늘 딸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이 자서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프리실라 2023년 지금 10월 달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비록 we know how tragically the story turned out. 어떻게 그 이야기가 turn out, 결말이 나는가. 이게 결국은 약물 과용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만 we want that for her too. 우리는 또한 그녀를 위해서 그것을 또한 원합니다. child woman, 아까 10대의 그런 여자로서 아주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unto herself, 그녀 자신에게 오는 미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칼라의 미래는 단순히 come earlier, 단순히 일찍 왔습니다. most, 대부분의 것보다 일찍 왔고, 이게 10대 때 그렇게 미리 온 거고요, 운명이. 그리고 sweep이란 말은 sweep이란 말이 뭐 어떤 휩쓸다 이런 뜻이잖아요. 빗자루로 뭐 쓸다, 뭐 휩쓸다 이런 뜻이니까 뭐에 휩쓸려졌냐면 어떤 남자죠. 이 남자는 truly love,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위해서 휩쓸려졌고, in as much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he knew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 어떤 남자가라는 점에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남자에 의해서 휩쓸렸던 10대 소녀로서 그런 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코폴라 감독의 영화는 엔드 끝납니다. 거의 abruptly, 갑자기 끝난다는 거예요, 영화가. 그리고 마치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you realize that it's the only possible ending. 가능한 그런 결말이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What did I just, 내가 방금 본 게 뭐였지? What just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한 거지? 뭐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왜냐하면 you are waking up. 당신이 이제 wake up, 깨어났다는 거죠. just as 뭐처럼. 프리실리카 비로 프리슬리. 자, 볼리오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 이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름을 딱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아까 그 그 비행기를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재혼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자, 프리실리카의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같이 이제 waking up, 깨어나서 이 영화를 쭉 같이 보면서
have walked with her. 그녀와 함께 걸으면서 through her dream of becoming. 그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그녀와 함께 걸었던 이 영화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갑자기 내가 뭘 봤지? 그다음에 방금 뭔 일이 발생했지? 이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이 영화가 내 자신이 프리시클리카가 되어서 그녀의 어떤 10대가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들을 같이 워크 위드, 같이 걸어가면서 그런 느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0대 소녀로서 그 영화를 우리가 꿈을 이루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보면 좋겠다. 이런 말로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리실라라는 지금 영화가 개봉이 됐고 또 이 영화가 엘비스 프레슬리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이 10대 소녀로서의 그런 포커스를 맞춘 그런 영화를 한번 다뤘다고 합니다. 여성 감독의 필체로서 쭉 다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영어 단어로서는 좀 평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해 보면서 관련된 단어들 또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